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통과시켰죠. 무기명 네. 비밀투표 주장하던 비주류들은 퇴장하고. 네. 근데 이게 기분 좋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러니 이거 앞날이 좀 그렇겠어요. 사실 기분 좋게 혁신하기는 힘들겠지만. 글쎄요, 어제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만나긴 했는데 명쾌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고. 네. 어쨌든 양측이 하고 싶은 얘기는 했고, 중앙위는 열리게 됐고, 대신 이제 재신임 투표 문제는 조금의 여지는 지금 두어놨고. 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새정치연합의 비주류 의원 또 중앙위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모두 저는 퇴장한 가운데 남아있는 중앙위원들만으로 박수로 이제 오늘 혁신안과 지도체제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 비해서 야권의 이 세가 약하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이라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야권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개파 갈등의 민낯을 지금 매일매일 지금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오늘 모습은 사실 이제 여기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을 때 충분한 상황입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 혁신위가 사실 외부 인사를 지금 이제 어렵게 외부 인사들을 데려와서 사실 100일 가까이 이 당 안팎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지금 혁신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당 내부에 네. 이 체질화한, 야당 체질화한 그런 내부의 문제점, 모순점들을 사실 이 외부자의 시각에서 뜯어 고치겠다라는 게 사실 혁신이 출범의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 내에서 그렇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이 과연 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 주류 측과 비주류로 갈려 있는 당의 상황이 지금 이게 단기간 내에 봉합되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간이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단기간이 네네.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봉합되기 힘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상태로라면 이제 계속 시간을 그래서 주어본들 이제, 뭐가 예. 달라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이제 단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이 재신임 투표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발생의 불인데, 네. 이 문제가 어차피 문재인 대표 당 대표가 이 무게를 거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본인이 네. 지금 당내 상황을 감안해서 내가 재신임 투표를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의 성정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지금 지금 여권의 친박 주류하고 비주류,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주류의 싸움과는 좀 다르게 이쪽의 싸움은, 지금 야당 내부의 싸움은 사실 직접 현실 권력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보는 미래 권력만을 두고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을 통해서 이 세를 중장기적으로 끌어모아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주변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마치 뒷걸음질 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칠 것을 경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본인이 직접 결단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점에서 보면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그 재신임 투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 이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신임 투표 문제가 이 당 내홍을 더 격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네네. 이게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지금 이미 이제 틀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정말 큰 과제일 텐데 여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얼만큼의 포용성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축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 지금 비주류 쪽에서 이 상황을 지금까지 주장을 물리면서 백기투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특히 당 바깥에 이 천정배 의원 그리고 그 박준영 전남지사가 신민당 만든다고 했던가요? 신민당 만들었죠, 어제. 만들었나요? 사진도 찍었어요. 네. 상당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당명을 갖고 있는 예, 김웅석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원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어쨌든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커질 소지가 높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주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렇다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표의 결단과 정치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나오는가 라는 문제일 텐데요. 왜 총대를 베는가? 여기서는 몇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취재가 되면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청취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거? 그게 예고편이라도. 예. 지금 이제 386 세대가 예. 사실 이제 86그룹, 이 386 세대가 우리 사회에 사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나이도 그렇고, 뭘로도 그렇고, 지금 그때가 그렇죠. 됐죠. 연령대가 지금 40대 후반이고 50대 초중반 넘어가고 있고, 예. 50대 초반 넘어가면서 중반으로 가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정도 연대면 사실 어느 조직에서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거고, 예. 게다가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승리의 경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이 86그룹 중에 서울대 출신 86그룹이 정치권 진출, 현재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서울대 출신 86그룹이 거의 없습니다. 김민석 씨가 했는데 모양사납게 나가고 나서는 거의 없죠, 서울대는. 그렇죠. 네. 근데 네. 이 서울대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학교를 왜 지금 따지시나 이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의 지금 행보에 이태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선숙 전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네. 그 흐름하고 함께 제가 굳이 이제 이 말씀을 청취자분들한테 드리는 건 그 86그룹의 예전 학생운동 시절에 이 서울대 출신, 서울대 그 학생운동 NL, 이른바 이 NL 계열이 사실은 NL 계열 내에서 소수파입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NL 좌파 이래가지고 NL 내부에서는 소수파였었고요. 거기가 전대협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인력도 굉장히 적고요. 상당수가 개별적으로 노동운동이나 혹은 전문직으로 진로를 바꿨고 그 사람들이 최근이라고 하면 사실은 특부대 총선 앞두고 2012년 이
축제를 앞두고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예. 그 큰 흐름이 19대 총선 때 이 한명숙 대표가 이제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의 당권을 쥐면서 사실은 이 총선 출마 가능성이 봉쇄되면서 안철수 의원의 이 정계 입문 그리고 대선 출마 이 과정에 직간접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공동 행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최근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 강한 이 드라이브나 총대 강한 매는 드라이브가 거. 예. 사실은 그 네트워크가 지금 영남권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본인이 그 또 흐름이- 지금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 흐름이 현재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힘들다라는 아. 큰 흐름과 좀 아하.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취재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야,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뭐 재밌는 대충 건데, 이거 살살살 유도. 우리 양 기자 서울대 출신이시죠? 네네. 근데 지금 쓰려고 하는, 꽤 지금 공들여서 쓰려고 하는 기사의 한 자락을 보니까 서울대 과거 운동권 출신의 한 부류가 이제는 뭐 물론 법조계나 이쪽 전문직으로 많이들 나와 있겠지만 네네. 그리고 뭐 의료계 쪽에서도 상당한 지원해 줄 수 있겠죠. 안철수 네네. 개인의 캐릭터 그다음에 IT 쪽도 있을 것이고 또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 하다가 법조 인력으로 사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의 토대가 돼서 우리도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읽히는데 맞아요? 뭐 서울대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권 진출 통로, 음흠. 그 교두보, 가교 역할을 예. 가교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대협으로 그 상징, 죄송합니다. 전대협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정통 학생운동, 우리가 흔히 말했던, 네네. 뭐 정통이란 말을 제가 감히 쓰기는 좀 뭐하지만, 아무튼 주류 학생운동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유입됐던 그 루트나 인맥 말고, 그동안은 약간 정치권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었지만 시민사회운동단체 또는 뭐 전문가 그룹 등지에서 그룹별이 연합을 해서 안철수를 정점으로 해서 또 다른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뭐 의지를 한번 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 흐름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예.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질 가능성 그러니까 높죠. 그 안철수 의원을 정점으로 비주류가 별도의 흐름으로 이 총선에 임하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예. 사실은 그 지분을 확보하는 예.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럼 이거는 천정배나 정동영 계열의 신당 또는 호남 기반의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그 그룹과도 또 다른 걸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흐름이 형성되면 예. 사실 새정치연합의 원심력의 가장 큰 요인이 그쪽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호남발 신당은 자칫 호남 자민련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그거에서도 별거 없죠. 천정배 의원이 아무리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목 터져라고 자민련이 아닙니다. 전국정당을 지향합니다. 해도 안 먹혀요. 그런데 천정배 의원이 고집을 꺾지 않고 이미 신민당도 하나 떠 있기도 하고 지금 우리 양 기자가 야심차게 살살살 취재하고 있는 요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소한 1여 3야 안에 정의당 이런 거 빼더라도 아무튼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기자가 자기가 술이 있기 전에 이게 대접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오늘 살짝 예고편을 봤어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네, 알려주십시오. 제보 바람. 재밌네요, 그나저나. 그거 근데 또 야말을 할 말씀은 안 되지. 뭐 서울대 뭐 무슨 출신들 뭉쳤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제목 뽑기는 참 쉽지 않겠습니다. 후속 속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로 윤상현 의원은 저 대통령을 누님 그렇게 부른대요? 뭐 본인 말로는 자기가 아니고 한관계 의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럼 누님 그럼 상현아 왜 그렇게 대답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상현이 말해봐. 아니 뭐 그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사람이 김무성으로는 약해서 안 되겠다 오늘 그러길래 드디어 이제 저쪽도 움직이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재미있는데 후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